수업에서 하고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재작년에 12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행을 했는데 갈수록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8시 반에 학원에 옵니다. 일단 그 뒤에 시간표를 보시면은 수업 구성이 8시 반에 학생들이 와서 전날 수업한 거에 대한 테스트를 봐요. 그 다음에 9시부터 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점심 먹고 다시 와서 이제 당일 수업한 거에 대한 클리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울에서부터 대치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4시간 수업에 4시간 클리닉이었어요. 근데 이 광주에 와서 이제 해보니까 3시 이후에 학원을 가야 되니까 무조건 3시간을 끝낸다가 이제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조금 더 슬림하게 가는 편인데 해보니까 뭐 3시간, 이 2시간 반 클리닉을 하는데 다 끝내는 학생도 있고요. 다 못 끝내서 남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 자체가 요거는 오전에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오후에 수업을 하는 클리닉 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클리닉을 하고 오후에 수업을 하는 반도 있고 그럼 요 앞뒤로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는 오전에 클리닉을 8시 반부터 해요. 그래서 8시 반부터 하고 마지막에 30분을 테스트를 받다. 그 순서만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학에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몰입해서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학기 중에 선행을 해왔던 학생들은 중간에 중간고사 보느라고 끊기고 기말고사 본다고 또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진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는 7주간 지금 이제 저희 개강이 1월 12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2일부터 2월 말까지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시간표도 이제 보시면은 과목이 저희가 이제 공수원, 공수투 요거는 예시로 제가 조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수원, 공수투를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수원 대수를 들을 수도 있고 미적분, 공수투를 들을 수도 있고 미적분, 대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대수를 보게 되겠죠.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원, 공수투를 듣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수투는 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공수원은 당장 내신을 봐야 되니까 좀 하고 이제 반학기 정도 선행을 해야 되니까 대수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은 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반별로 개념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화반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개념반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일은 지금처럼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공수원 하면서 미적분을 하고 싶다 불가능하죠. 같은 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합은 불가능하고 이제 조합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아직은 너무 이렇게 학원에 5일 동안 있는 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월화수목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월화만 듣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또는 월화수목금까지 그래서 이제 확통까지 들을 거냐 말 거냐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희 관리하는 체계를 또 말씀을 드리면 클리닉 시간에는 보통 이제 그 당일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 강의 내용에 대한 클리닉지를 주는데 이 클리닉지가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필수 클리닉으로 40분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면 다 40문제 마무리해요.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로 제가 20문항을 더 추가로 구성을 했고, 요거는 이제 심화반 기준입니다. 그럼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형태들로 40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정도의 난이도, 이제 비출되는 문제 유형으로 20문제 정도 추가로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 다 푼 학생들은 이제 마무리하고 오답까지 다 하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되고요. 테스트 점수가 매일매일 평균이 나와요. 학생들의 평균이 나오는데 그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재시험은 비슷한 유형으로 5문제를 보는데 4문제 이상은 맞아야 귀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옆에서 살짝 가르쳐줘요. 왜냐면 너무 안 보내주면 애들이 질려서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방학 때 저희가 이제 스파르타를 최대한 학생들을 많이 시키고 여기에서 다 수학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이 수업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침에 이제 애들이 꼴 보기 싫어서 보내시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아침에 자고 있는 꼴이 보기 싫으니까 너 가서 좀 해.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반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진짜 잘하는 학생인데도 스파르타에 있는 학생이 있고, 또 반면에 선행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너 가서 좀 선행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저 혼자서 이렇게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심화반도 말이 심화반이지 아주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잘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다시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막상 애들은 많이 본인들이 직접 풀어본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뭐 몇 개월 전에 선행을 해놨었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보면 다시 금방금방 하는데, 재수가 수업을 해서 문제를 막 혼자서 풀고 있으면 그거를 못 따라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원 내에서 클리닉을 하고 조교쌤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자, 프리스쿨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거는 기말고사가 애들이 대부분 한 15일, 17일 요 정도면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기간에 끝나고 나서 저희 개강하기 전까지 한 3주 정도 기간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한 5번 정도 요 개념적인 연산 연습을 좀 시켜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연산들로 이제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면 셀의 한 B스텝에서 중하, 중이나 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애들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잘하는 학생들도 들어두면은 조금 도움이 되고, 아예 처음인 학생들도 연습 삼아 좀 들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수업이 겹쳐 있잖아요. 6시부터 8시, 6시부터 10시, 6시부터 10시. 근데 요때도 2시간 제가 설명을 해주고 2시간은 혼자서 좀 풀어보고 연습할 수 있게 제가 하고 관리해서 보내는 반이에요. 그러면 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 보이고, 야 너는 심화반 가도 될 것 같아, 너는 개념반 가야 될 것 같아, 요거를 좀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는 개념반이냐 심화반이냐를 지정을 하셔도 되지만, 지정을 했다라고 해도 제가 반을 바꿔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요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만 바뀌게 되겠죠. 난이도가 바뀌고. 근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프리스쿨 진행을 하는 학생 중에 예를 들면 수원은 잘해요. 근데 미적분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미적분을 해봤는데 웬만큼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본 건 아니고 중간까지는 갔대요. 그러면 너 그냥 일단 심화반에서 들어. 그러고 나서 뒤쪽 갔을 때 어려우면 그때 가서 개념반으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프리스쿨을 안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들은 학생은 한 번도 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시간표를 짰을 때 오전부터 오후까지 얘를 여기에다가 박아놓겠다라고 생각하고 시간표를 다 짜놨는데 중간에 엄마 나 못 알아듣겠어 너무 빨라 이러면서 만약 중간에 탈락을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매년 해보면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기존에 다니는 학원들 때문에 그 시간표가 이게 겹쳐서 못 다닐 것 같은데요. 이런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기말 끝나고 다음에 뭐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2달의 이 스파르타 수업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더없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수강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일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문자가 이렇게 나가요. 저희가 매번 테스트 그날 본거 10문제 본 거 중에 몇 점을 맞았고 최고 점수는 10개를 맞춘 학생인데 평균 1점이다. 자, 이 친구 지금 평균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험을 봐서 제 시험 5개에서 4개를 맞췄다. 그 다음에 금일의 클리닉은 무슨 문제 몇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필수 클리닉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필수 클리닉 40문제 중에 30문제를 완성했다. 근데 40문제 중에 30문제를 완성했다라고 그러면 10문제 안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간 내에 30문제까지 완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비돼서 4시까지 완성하고 이걸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 보시면은 학생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따라가고 있구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드리고 하고 당일 수업에 대한 링크는 이렇게 보내드려요. 요거는 이제 학생한테도 보내주고 어머니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이 그냥 폴더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보내주시면은 뭐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머니들이 꼭 나와요.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클리닉인데 선생님 오후에 다른 학원이 있어서 월수금은 뭐 클리닉을 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요 주에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면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매번 정기적으로 빠져야 된다면 저는 이 수업에 의미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특강을 들으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로 제대로 좀 학생이 좀 올라설 수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생겨요. 중간에 우리 가족여행을 가서 일주일을 빠지는데요. 요거 좀 빼주시면 안 됩니다. 듣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빠져버리면 5번 수업이에요. 5번 수업이면 일주일 주 하루하루 수업 같은 경우에 한 달이 날아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보충을 해올 수도 없어요. 영상을 다 받아서 간다고 해도 5번을 빠진 거를 영상으로 보충을 하려면 12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12시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킬 시간이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서 계속 들으면서 할 거냐? 그러면 오케이. 근데 누가 여행 가서 그거 듣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지만 고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지금 고3 본 학생들이 저희가 오픈해가지고 고1에서 고2 올라올 때 선행이 많이 안 돼 있고 수학에 자신감이 없다고 한 학생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죠. 수학 점수가 다 잘 나왔어요. 그 친구들은. 심지어 한 명은 100점 맞은 학생도 있고 이제 나머지도 다른 학생들도 점수들이 수학은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기타 때문에 좀 점수가 안 나왔다. 국어랑 바탕 이것 때문에 좀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수업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시중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요. 시중교재로 제가 수업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랑 맞지 않아요. 시중교재는. 그리고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가 내신에 나오지도 않아요. 수능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예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를 맞추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들이 풀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설명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케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화반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개념반의 목표는 기본적인 틀을 잘 잡아주고 얘가 몰랐던 내용들을 좀 기초를 잘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개념반의 목표고, 지금 심화반의 목표는 어느 정도 한번 봤다, 뭐 쌤을 그래도 한번 봤다, 뭐 고생리 정도 풀었다,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많이 했다라고 해도 제가 막상 보면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애들은 몰라요. 최신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고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쌤에 비슷한 백날 풀어봐야 시스템 풀리냐? 안 풀려요. 실력정사 필수에서 백날 풀어도 연습문제 안 풀려요. 왜냐? 설명을 안 해줘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반 수업이 100% 강의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보여주면서 어떤 식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이 문제의 트렌드가 뭐냐, 요즘에 나오는 기출문제의 트렌드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트여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도 계속 해줘야 결국에는 트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문제지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애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수학이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가르쳐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 어디 학원에서 이 친구는 그래도 이 문제집까지 잘 풀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이 생각해낼 수 있는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서 올라오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르쳐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학년 어머니들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 문제집 풀었어요? 사실 이거 고등 선생님들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아요. 쌤까지 풀었냐, 고쟁이까지 풀었냐, 뭐 1등 수학까지 풀었냐, 풀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 광주학교 시험 문제들이 어렵나요?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치하고 광주하고 대구, 제가 대구 수업도 했었는데 그 세 개의 지역 분당도 했었고, 그러면 뭐 이런 이제 학군에서 좀 학부열이 높다라고 하는 지역들의 시험지, 학교 시험지들하고 광주 지역 시험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어떤 문제가 어렵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풍암고 작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가 풀어보고 기겁을 했어요. 왜 기겁을 했느냐? 풍암고가 쉬운 학교잖아요. 다른 학교 애들에 비해서 쉽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점수로 떨어지지 않아요. 다 무리수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거는 구몬으로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지를 풀었을 때는 인수분해가 돼서 뭐 2하고 3 이렇게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지가 풀리게 돼 있는데, 이 풍암고 시험지는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루트가 막 나와요. 그걸 다시 넣어야 돼요. 뭐 수학 해보셨으니까 알고요. 1 플러스 루트 3에 3승 해보세요. 그게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시험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러운 시험지죠. 이거는 애들의 수학 실력을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점수 깎겠다고 낸 문제예요. 그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들이 실전에서 겪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애들은. 그래서 고1에서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려는 학교, 내가 가려는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제가 수학만 따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지역들의 시험지들은 좀 맥락이 있어요. 좀 얘는 낼 법하다, 좋다, 문제들이 좋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 시험지는요 무맥락이에요. 무맥락. 그냥 갑자기 미친 문제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2015년, 16년에 킬러 문제가 있었던 수능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80% 90%의 문제가 평이한 수준이고 이 킬러 문제라는 세례 문제만 미친 듯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광주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어려운 문제들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다른 지역의 시험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열심히 안 한 학생의 티가 별로 안 나는 시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받기가 애매하면서 이게 하면 될 것 같은가 아닌가 막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정말 미친 듯이 해야 100점이 나오고, 근데 이게 10%잖아요. 이제 10%니까 어정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애들은 시험이 임박하면 수학 문제 어려운 거를 갖다 놓고 풀까요? 아니면 타 과목들에 치중을 할까요? 당연히 타 과목에 치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의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평소에 다뤄놓지 않으면 수학 점수를 제대로 받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방학 때 제가 하는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늘리는 거지 많은 문제를 양측에서 풀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학기에 대신할 때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파르타 프로그램 하면서 저한테 상담 전화 오시는 어머니들 많으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기 문제지를 하나 더 갖다가 더 풀릴까요? 뭐를 더 시켜야 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했던 거 오답이라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건 학기 중에 해야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복습 영상으로 이해 안 됐던 거 다시 돌려보고 그 한두 문제 다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지, 문제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절대 소훈련이 많이 된다, 이거는 학기 중에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제대로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표를 보시면, 제가 시간표를 지금 여기 안 띄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이 나오죠. 중에서 예비모의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부터 제가 정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요거 공수 1, 2 조기 개강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스파르타 못 듣나요? 아니죠. 대수 문적을 들으면 돼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과정을 마무리해 놓지 않고 들어가면 겨울이 지났을 때, 이게 어머니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요. 중학생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름방학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아여고가 작년에 4일 여름방학 했어요. 재작년이니까 5일이었나? 그래요. 석상고도 성역봉사 한다고 3일인가 했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랬어요. 야, 그게 대체휴일이지 무슨 방학이야.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고 방과후 가요, 애들이.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강제로 시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 담임이 자소서나 학생부를 가지고 휘어잡으면서 너 수시 안 써준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선행을 내가 중학교 때처럼 하겠다? 불가능해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겨울 외에는 정말 이 진도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저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저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 좀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도 그래요. 야, 뭐 그렇게 수학 그렇게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시키냐? 수학을 안 해도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미친 듯이 시켜?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애들이 고3 된 다음에 좀 시킬 걸 그랬나? 너무 안 시켰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시기가 너무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 다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얘가 뭐 샌드 풀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고, 중학교 때는 선행을 최대한 빨리빨리 많이 빼놓으세요.
자, 선행의 이유는 뭐냐? 잘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애가 공수 1을 했는데 공수 1은 잘하는 것 같아. 공수 2를 했는데 뭐 공수 2를 좀 어려워하네. 어느 파트를 쉬워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알기 위해 선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애가 확통을 들어봤는데 확통을 잘하네. 그러면 나중에 확통의 비중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미적분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미적분을 나중에 빡세게 시키면 되는 거고, 대수를 어려워하면 대수를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알기 위해서 중학교 때 선행하라는 거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완벽하게 다 하자? 애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6개월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럼 선행할 이유가 없네? 가 아니고 얘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세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개강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월 달까지 쭉 진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선행 프로그램을 이제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제 겨울에는 좀 일단 기말고사 끝나고는 자사고나 이런 시험들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파르타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특강에 기한 특강도 있고, 그다음 미적분 2 특강도 있고, 여러 특강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미적분 그다음에 대수 이렇게 특강이 있는데, 이 특강 맨 밑에 보면 그 특강은 왜 들어가 있냐면 미적분하고 대수는 고2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 고2 학생들이. 근데 이제 고1에서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로 계속 와라라고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스파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강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제 클리닉이 없죠. 그 수업은. 네? 어머니는 이게 수강료 부분도 민감하시니까 그 수강료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회당 다 7만 원 수업입니다. 이 수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 하루짜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만 5천 원. 그래서 4회에 30만 원이고, 이제 스파르타도 회당 7만 원 수업이에요. 근데 특강도 7만 원이고 스파르타도 7만 원이다. 근데 특강은 3시간만 하고 스파르타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있고 오후에 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클리닉을 저희가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애들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선생님 클리닉 안 하고 빼주세요. 돈 빼주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클리닉은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리고 요 등록을 오늘 신청을 해주시고 12월 5일이었나 4일이었나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은 5% 할인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감수랑 곱해보면은 1월, 2월 나눠서 저희가 수강료를 받는데 보통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하셔가지고 5% 할인을 받으시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강수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좀 크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남구 사랑 카드가 이번에 나온 거 신청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마 될 거예요. 12월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 온누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행정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좀 배워두는 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길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잘 끌어 올라올 수 있게 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제 스킬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잘 전달받고 저희 스파르타 끝나고 나서는 엄마 정말 실제로 그런 학생들 많았었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이 수업 듣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방학 동안에 정말 수학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중순 또는 초에 저희가 수학만 따로 이 설명회를 또 갖게 될 거니까요. 그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